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웬만해야지, 무슨 청약자들 털어도 정도껏 털어야지 목에 차오를 정도로 풀로 대출을 땡겨야만 진입이 가능할 정도의 고분양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신축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너무 피로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첨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 당첨된다 해도 금리 부담은 상상 초월이 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레드카펫이 깔리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열리게 되는 게 뻔한데, 오매불망 집값 상승세로만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분위기가 싸늘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약 수요도 대폭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독 서울에서만 근근히 입지 대비 가격이 괜찮은 곳만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매매가가 추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청약시장도 얼어붙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는 아무리 서울 분양이라 해도 고수의 가점자들이 통장을 여기에다 꽂을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지금 서울 분양이 전방위적으로 어디서든 분양의 깃발만 휘날리면 흥행 완판을 기록했던 분위기 완전히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워낙 부동산 기저에 깔린 하향세가 굳어져 가고 있어서 액면으로 비춰볼 때 상승 반등이라 나발을 불어댔지만 해가 저물어 가는데 반대로 기상나팔 부는 격이었고요. 다들 부동산 피로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의 눈치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물가에서부터 집값까지 너무 오르잖아요. 피곤해요.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 드링크를 입에 털어놓어도 해소가 안 될 지경인데, 집값 신고가를 지금도 여전히 홍보하는 모습만 보면 아련해 보이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넘사벽이라는 또 다른 공구리를 치고 있는데, 남한산성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게다가 이렇게 겨우 진입에 성공했다 해도 지금 집값이 미끄럼틀 가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냥 쭉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건데,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그 시간, 순식간이죠. 그만큼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일부 서울 권역에서 신고가 운운하지만, 이거 누가 그렇게 획기적인 집값 상승세를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덩달아 우리의 지갑까지 얇아지고 있죠. 경제 자체가 1% 잠재 성장률, 그 수위에서 숨을 쉬네 마네 오르락 내리락 병맥주가 돼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세, 그냥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이 모자라서 집이라는 회전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젠 수요가 없어.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집값 하락세로 급격한 방향선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외 여건 중에서도 금리라는 내관이 여전히 치명적인 폭발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이 빚을 지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불리한 환경으로 세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껏해야 서울 일부 권역에서 오르는 집값 지지대, 이것도 그렇게 견고하지만은 않고요. 그냥 부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나머지 권역에서의 하락 속도가 급행열차 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세대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찝을 수가 있잖아요. 엄청난 하락장을 20, 30대 MZ세대가 언제 경험을 해봤겠냐고.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지 못해서 지금의 하락을 절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지표로 나타나도 아니래.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결연함을 보이고 있죠. 근데 부동산이 종교야? 믿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표대로 움직이는 게 부동산인데,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절대로 이전처럼 3% 저금리 시대에 오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뭐 지금 상생금융이다 뭐다 해서 뭐 주담대 금리 찔끔찔끔 내리고 있는데 이거 다시 내년 되면 정상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답이 딱 보이는 걸 가지고 기내 만에 한 해 만에 온해 만에 간해 만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애둘러 갈 수 있는 솔루션은 없을까? 있습니다. 영등포자이 올해 상반기 분양에 들어갔던 곳이었죠. 여기도 당시 분양가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84제곱이 상반기였는데 12억에 가까웠어요. 당시 이거 정말 뒤통수 때리는 분양가였거든. 근데 웬걸 분양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완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지. 이때부터 서울 분양가의 대혼란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요. 98명 모집에 19,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냥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건설사는 그냥 가슴이 웅장하게 뛰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되는구나. 깃발 꽂으면 무조건 어떤 분양가를 질러도 소화가 되는구나. 이때부터 여타의 다른 분양단지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매물 내놓은 걸 보면 정말 가격대가 굉장합니다. 5구제곱 11억, 84제곱 15억까지 호가에 뽐뿌질을 하고 있죠. 분양가보다 3억 정도 높은 시세로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대로 팔려나갈지가 의문이야. 주변 시세를 보면 영등포 중흥 S클래스 고점 13억 대비 2억 내려와 있습니다. 11억 2천 시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거죠.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신축으로서의 경쟁력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같은 권역 안에서 6, 7억대 분양가로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와 동작구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흑석동에 있는 대장주들, 흑석 아크롤리버하임 84제곱이 지금 22억 8천의 시세가 나와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남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뭐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영등포 쪽보다는 동작구 쪽이 가까워서 이렇게 되면 영등포자에는 둘째치고 흑석 아크롤리버하임이 눈이 뒤집힐 만한 분양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유는 간단하게 주변 시세 기준을 확 끌어내리는 거니까. 일단 한 방에 1000세대 가까운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짜 입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인데 동서남북 서울의 초도심과 연계가 되고 있는 입지 가지고 있죠. 바로 2주 후에 여기가 공급이 풀리게 됩니다. 지금같이 미친 분양가 시대에 오늘 마포에서 나온 분양단지 마포 프루지오 어반피스도 84제곱이 15억을 찍어버렸어요. 아니 300세대도 안 돼. 근데 분양가는 15억이 넘어. 분양가는 끝을 모르고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청년 대상으로 2% 저리의 주담대 그리고 80% 정도를 대출해주는 정책을 내놨는데 분양가 상한선이 6억이에요. 아니 서울에서 6억짜리 분양가 아파트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마포도 15억을 하는데, 그러니 아무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9억까지 올려야 될까 말까인데 지금 필요한 건 대출을 저리로 내주기보단 집값을 좀 낮추는 게 더 현실적일 수가 있죠. 분양가가 15억이 넘어선 서울에선 청약은 그냥 넘사벽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근데 대출이 6억 이하에서 2% 저리로 해준다는 거는 뭐 이거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청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 달 12월에 동작구에서 흑석 아크롤리버하임 22억보다 10억 이상 싸게 나오는 분양, 여기는 꼭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드디어 나옵니다.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나오는 공급이라 해도 미친 분양가로 청약에 눈길이 잘 가질 않았는데 여기는 이런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정확한 공급 규모는 858가구 정도 나오게 되고요. 5구제곱 609가구, 84제곱 252가구입니다. 대상자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을 대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분양가 5구제곱 6억 후반, 84제곱 8억 후반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주변 노량진 뉴타운이 재개발에 들어가 있어서 향후 뭐 또 굉장한
잠재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렇게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애초에 나오는 초기 분양가가 반값 아파트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 교통환경을 보면 거의 입지가 비교적 괜찮은 곳입니다. 핵심만 콕콕 찌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대방동, 여의도 흑석동을 4통8딸 걸치고 있는 아주 묘한 입지 가지고 있죠. 서울의 아파트 경쟁력을 죄다 흡입하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통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7호선 장승배기역. 장승배기역 자체가 강남 동성에 나오는 그런 지하철 라인이죠. 15분 정도면 강남 고속터미널역에 도착 가능합니다. 10여 분 정도 가면 강남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뭐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하철 라인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1호선 대방역도 가까운 편이고요. 대방역을 통해서 노량진역은 한 정거장이면 도착 가능.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노량진역에 쉽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환경으로 볼 때 아주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숲새 환경도 바로 뒤쪽으로 용마산이 자리하고 있죠. 서울 한복판에서도 아주 풍성한 숲새를 누릴 수 있겠고요. 한강공원도 비교적 가까운 편. 단지 주변으로 학교도 비교적 접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아무튼 서울 대반 공공주택 부지가 연말을 맞이해서 서울 집값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는 물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영등포와 동작구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먼저 가격면에서 12억, 13억에 가까웠던 영등포자이가 6억대 가격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고 동시에 흑석 아크릴리브하임은 22억이야. 거의 10억 이상 싸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기존 분양가를 저격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하반기 집값 분위기는 다시 한번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